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4월인데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아서 정원 작업을 서두르다가 어제까지 정원에 심어진 식물들 재배치를 마쳤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옮긴 장미들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시원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일까지 비가 내리고 기온이 정상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식한 식물들도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뼈대만 앙상하던 장미도 어느새 잎이 완성이 됐어요. 비가 그치고 물기가 마르면 방제와 연면 시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화학농약이 아닌 천연 방제약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부디 효과가 좋은 제품을 찾으면 좋겠어요. 3월 초에 핀 크로커스를 필두로 제 정원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끊이지 않고 피는 정원이에요. 낮은 높이에서 피는 수선화와 튤립 같은 굵은 꽃도 예쁘지만 뭐니뭐니 해도 정원에서는 큰 규모로 피는 꽃나무가 돋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봄에 피는 꽃나무들 중에 병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정원에 심으면 좋은 나무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소개와 함께 간단한 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잎의 색깔이 암적색을 띠는 자엽자두입니다. 벚나무 속에 해당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개화 시기와 꽃이 벚꽃과 거의 비슷해요. 빨리 성장하는 속성수이면서 높이가 10m 정도까지 높이 성장하기 때문에 작은 정원보다는 넓은 정원이면서 해는 하루 종일 들지만 다른 식물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정원의 북쪽 끝에 심는 것이 좋아요. 2년 이상 묵은 줄기에서 꽃이 피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키가 클수록 훨씬 많은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옅은 핑크색의 꽃봉오리가 개화하며 흰색의 혹꽃이 피는데 봉오리 덕분인지 핑크의 느낌이 강해요. 꽃이 지고 난 뒤부터 자색의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큰 나무들 중에서는 흔치 않은 색감이라서 초록 일색의 정원에 포인트로 심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하루 종일 빛이 잘 드는 장소라면 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는데 해충 피해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은 벌레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쐐기나방 애벌레 피해가 심했는데 장미와 함께 예방 방제를 해주면 좋고 키가 너무 커서 관리가 어렵다면 전정을 통해 키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벚나무 속에 해당하는 과실수 중 키가 너무 크지 않아서 정원에 심기 좋은 나무 중 하나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더 잘 자라겠지만 반그늘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장미와 생육 환경이 비슷해서 장미 정원에 심어도 잘 어울려요. 과실수 중에 꽃이 가장 한가득 만개해서 좋아하는데 제 정원에는 흰 꽃과 열매가 맺히는 흰 앵두와 산앵두라고도 불리는 이슬아지가 있는데 흰 앵두는 1m 묘목부터 시작해 외대로 키우면서 지금은 3m 정도까지 키워 펜스 위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웠고요.
이스라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맑은 핑크색이라서 현관 앞에 심고 1m 정도로 수시로 전정해서 작은 외대로 키우고 있어요. 크게 병해충에 걸린 적 없고 추위 피해도 입은 적 없이 무난하게 잘 키우고 있는 나무입니다. 설유화의 정식 명칭은 가는잎 조팝으로 조팝나무 속에 해당해요. 이름 그대로 잎이 조팝보다 가늘고 긴 편입니다. 제가 조팝꽃을 정말 좋아해요. 나무도 다양하고 꽃 모양도 다양하고 향기까지 좋습니다. 그중 핑크 설유화는 꽃이 핑크색인 건 아니고 봉오리가 진한 핑크색을 띠어서 만개보다는 개화를 시작할 무렵에 더 예쁜 꽃이에요. 해가 많이 들수록 나무 아래에서부터 꽃이 한가득 피지만 반그늘 장소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피는 조팝 중에 장미조팝이 쪽문 입구에 심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긴 원추형 꽃이 일반 조팝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꽃 한 송이가 장미처럼 겹으로 피어서 더 화려해요. 반근을 컬러 화단에 심어 놓았는데 지난주에 배치를 바꾸면서 흰꽃의 장미조팝과 붉은잎 매자 그리고 은색잎 은천가문비의 조합이 너무 예뻐서 지금 저의 최애 공간이 되었어요. 조팝은 병에는 강하지만 해충, 특히 진딧물 피해가 심합니다. 3월 초쯤에 진딧물 예방으로 코니도 잎제를 뿌리면 연중 병해충 피해 걱정 없이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미과에 속하는 복숭아는 선명한 핑크색 꽃이 정말 아름답죠. 생김새는 벚꽃과 비슷한 호꽃잎이지만 희끄무리한 핑크가 아닌 진한 핑크색이면서 벚꽃과 개화 시기가 비슷해서 개인적으로는 벚나무와 함께 심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숭아 중에 꽃복숭아가 있어요. 열매보다는 꽃을 위한 원예종으로 개량된 나무인데 거기에 호꽃이 아닌 겹꽃으로 피어 화려하면서 직립형으로 좁고 높게 성장하기 때문에 좁은 정원에서도 무리 없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가 많이 들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야 하고 키가 5에서 10m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병해충에 강하고 식재 환경만 좋다면 특별한 관리 없이 잘 자랍니다. 꽃색은 흰색, 핑크색, 자주색이 있는데 흰색은 이웃집에서 자주색은 제 정원에서 키우고 있어요. 대부분 봄꽃이 흰색 또는 여린 핑크색인데 반해서 짙은 자주색이 정원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합니다. 벚꽃이 질 무렵부터 피기 시작해서 봄을 연장해주는 느낌이에요. 흰색과 핑크색을 교차로 심어서 샤랄라한 분위기를 연출해도 예쁠 것 같아요. 콩과의 낙엽 관목이에요. 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꽃 모양은 아니고 나뭇가지에 밥풀을 붙여놓은 듯한 생김새입니다. 꽃 색은 흰색과 자주빛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 박태기는 옆집 정원에 심었고 흰색 박태기는 제 정원에 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라색 박태기가 흔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눈에 띄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외대보다는 다간형으로 줄기를 많이 내서 키워야 더 화려하게 꽃을 많이 피울 수가 있어요. 꽃이 진 뒤에 잎이 나오는데 손바닥 크기의 하트 모양 잎이 귀엽습니다. 얼마 전에 대리모니 종묘에 무늬종과 무지개색 잎을 가진 유럽 신품종 박태기가 올라왔는데 너무 고가라서 구매는 당장 못할 것 같지만 궁금해서 이 나무 보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방문할 것 같아요. 봄에 피는 노란 개나리 너무 식상한가요? 그래도 개나리만큼 쉬운 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누구나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쉬운 나무 중 하나예요. 특히 삽목이 너무나도 잘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도 삽목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저는 삽목 성공 후에 개천에 심는 중이에요. 요즘엔 흔한 개나리 말고도 키가 작은 외성종도 나오고 산발형이 아닌 단정한 직립형 개나리, 잎에 무늬가 있어서 꽃이 없어도 화려한 황금 무늬잎 개나리, 꽃 크기가 일반 개나리의 4배나 큰 대왕 개나리도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수가 뛰어난 양지에서 잘 자라지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늘에서 키우면 너무 커지지 않으면서 봄의 어두운 그늘에 눈부시게 노란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병해충, 내한성 모두 강해서 방치하며 키우는 쉬운 나무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진한 노란색의 겹꽃이 피는 나무예요. 황매화라는 장미목의 호꽃잎 나무의 변종으로 특성은 거의 동일하지만 꽃만 화려한 겹꽃입니다. 키는 2에서 3m 정도로 성장하고 키보다는 부피가 커지는 편이에요. 건조한 토양보다는 다소 습기가 있는 토양에서 잘 자라고 양지에서 성장과 개화성이 좋지만 반그늘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컬러 화단에 노란 꽃을 넣고 싶어서 펜스 쪽으로 심었는데 올해엔 잘 커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봄꽃이라고는 하지만 물 공급이 원활하고 해가 잘 드는 곳에서는 봄만큼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가을까지 꾸준히 펴요. 병해충이나 추위에도 강해서 정말 추천하는 봄꽃 중 하나입니다. 산딸나무는 예전 영상에서도 추천한 적 있죠? 산딸기 모양의 열매가 달려서 산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나무예요. 그 중에서 원예종이 많이 개발된 미국 산딸나무는 내병성, 내한성이 뛰어나고 가을에 잎이 단풍이 들어 아름다워요. 꽃 색은 흰색, 핑크색, 빨간색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선셋이라는 품종 외에는 마음에 쏙 드는 품종은 없는 것 같아요. 4월 중순경에 잎과 함께 꽃이 나오는데 꽃은 개화하면서 점점 커져 최대 10cm 정도까지 커져요. 일반적으로는 잎이 없이 꽃만 있는 것이 더 화려하지만 이 품종은 황금무늬 잎과 진한 핑크색 꽃의 대비가 커서 잎과 함께 있는 모습이 더 화려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아주 이른 오전과 아주 늦은 오후에만 잠깐 해가 드는 공간이라서 풍성하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올해엔 꽤 높이까지 컸네요. 잎이 워낙 화려해서 그늘지는 곳에서도 눈에 띄는 나무예요.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올해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꽃을 키우는 분들 중에 라일락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나무계의 스테디셀러죠.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정말 심장을 두드리는 혈압 상승 나무입니다.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올린 라일락 영상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만큼 원예종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라일락은 배수가 좋지만 물이 잘 닿는 곳에서 잘 자라고, 햇빛이 하루 종일 드는 곳보다는 오전에만 해가 드는 반그늘에서 성장이 좋습니다. 해충 피해는 거의 없지만 크고 얇은 잎은 고온이나 강렬한 햇빛에 쉽게 타기 때문에 식재 공간을 잘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종류가 많은 만큼 개화에도 차이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할게요. 먼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수꽃다리는 벚꽃이 피는 즈음에 라일락 중 가장 먼저 연보랏빛 꽃을 피웁니다. 원예종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 원예종처럼 많이 피지는 않지만 이른 봄에 라일락 향을 맡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오래전에 원예종으로 개량된 흰색, 연보라색의 라일락입니다. 수수꽃다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4월 중순부터 꽃이 피고 많은 양의 꽃을 피우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꽃의 볼륨도 수수꽃다리보다 큰 편입니다. 유럽에서 개량된 원예종도 비슷하게 꽃이 피는데 라일락 자체가 성장이 느린 편이기는 하지만 원예종들은 유독 성장이 느리고 개화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3년이 된 라일락인데 2년 차에 한 송이 보고 올해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은 대묘를 구매하거나 유럽 원예종이 아닌 다른 라일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토니아 라일락과 꽃과 잎이 작은 미스김 라일락은 다소 늦은 4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프레스토니아 라일락은 잎이 길고 큰 타원형이고 꽃도 30cm 정도로 거대한 편입니다. 키는 2에서 3m 정도로 작은데 많은 꽃이 핀다고 해요. 작년에 심어서 2년 차인데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어요. 미스김 라일락은 잎도 작고 꽃도 작은 편이에요. 다른 라일락에 비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가 충분히 드는 곳에 심어주세요. 특히 연중 1회 이상 개화하는 품종들은 해가 잘 드는 장소에서 더 자주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목이라고 불리는 북경 라일락은 장미가 만개하는 즈음에 아주 늦게 꽃이 핍니다. 색은 노란빛이 감도는 아이보리색이고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 심었는데 올해 꽃 잘 보여주면 내년에는 더 넓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팥꽃나무입니다. 팥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 자생종이에요. 솔직히 나무 자체는 큰 매력은 없어요. 잎이 특이하지도 않고 단풍도 아니고 그렇다고 꽃이 자주 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4월에 한 차례 피는 연보라색 꽃이 너무나도 제 취향이에요.
원추형은 아니지만 라일락과 꽃이 비슷하고 향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꽃과 색만 감상하는 나무예요. 병해충이 없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방치해도 되고 너무 거대하게 크지 않아서 작은 정원에서도 좋습니다. 척박한 토양도 문제 없어서 거의 일절 손대지 않고 키워도 괜찮은 편한 나무예요. 오늘따라 유난히 색이 예뻐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개화성은 좋아서 1년차부터 꽃이 잘 피고 박태기처럼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외목대보다는 다간형으로 풍성하게 키우는 것을 추천해요. 오늘은 정원에 심으면 좋은 봄꽃나무를 추천해드렸는데요. 봄꽃이 핀 정원도 정말 예쁜데 이맘때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손님을 초대하거나 영상을 만들어 보여줄 여유가 없다 보니 예쁜 모습을 항상 놓치는 것 같아서 비가 내리는 틈에 얼른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